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데요. 관세 여파인 거는 뭐 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미국 증시도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04%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환율도 이제 1,500원대까지 올라가 있고 또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죠.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이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16,000포인트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이거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결국 트럼프의 어떤 이 마우스 리스크와 그 다음에 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악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악재에서 추가적인 어떤 신규 악재가 나오면 증시는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신규 악재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갈등이 더 깊어지고 결론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침체가 가시화될 때 그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이 경제 위기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시화될 때 이것은 아마 증시에 한 번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라든지 또 소매 판매 또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것이고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암초가 더욱더 만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헤어나가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가 미국 증시를 1년 이상 볼 거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또 다음 주 조금, 그 다음 주 조금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내가 모아갈 거라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미국의 관세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 예전에 경험칙이 있어서 그래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1930년대 30년에 스무트홀리 관세법 통과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어요. 다우 지수가 240포인트에서 거의 40포인트까지 거의 90포인트 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험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당시는 심지어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의 일이에요. 근데 왜 스마트홀리가 이제 관세법을 만들었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제 위기, 대공황이 닥쳤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농부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농부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 생계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관세법, 농산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당시 대통령이 이제 2만여 개 품목이나 관세율을 평균 59%, 또 최고 40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결국 이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결국 보복 관세도 이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무역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피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그런 수출액도 결국에는 하락을 하게 됐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이제 블록화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미국을 제외해서 유럽의 어떤 블록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그 나치즘 또 파시즘 이런 것들에 대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등장을 유발했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시행하니까 중국도 결국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유럽은 여기서 뭐 우리가 협상하겠다고 나서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수준의 이 협상 테이블이 올라오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유럽도 결국 포기하고, 우리 모르겠다, 관세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때 1920, 30년, 30년대 흐름이 재현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한 이 어떤 이유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물론 1차적인 거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는 뭐냐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예요. 누구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이 경기가 꺾이고 또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주가는 회복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엔 자충수를 두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빠르게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미국이 더 이상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더 추가적인 어떤 악재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됩니다. 노이즈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죠. 철폐하겠다는 움직임은 없고, 협상하겠다, 동맹국 중심으로 협상하겠다, 그런 내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상승 반등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당분간은 조심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은 조정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으면 거의 1년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40에서까지 장기 추세 선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에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예전에도 보시면 미국 증시가 완만하게 잘 상승을 하다가 이제 2022년도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도 결국에는 1년 정도 회복하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이때 보시면 이렇게 걸렸잖아요. 이렇게가 얼마야?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니까 거의 1년에 대한 어떤 이 조정기가 있었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앞으로 돌려볼까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건 어쨌든 간에 단기 전염병 악재이기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집권 기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있었고, 또 미중 관세,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보다는 훨씬 악재예요. 2018년도는 그렇게까지 중국한테 뭐 관세를 물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포성 성격이 더 강했어요. 2018년도 때는 엄포성 성격이 강했다면 2025년도에는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거고 이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미국에 대한 이 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반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뭔가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게 되면 결국 파월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세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렇죠? 이런 기업들 특히 제조업 관련주들 이런 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정책 관련주, 인물 관련주 하지 마세요. 변동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정책 관련주, 저출생, 또 뭐 지역 화폐,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 탈모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 그 의료 뭐 그런 관련주들이 AI, 의료 AI나 AI 관련주 이런 쪽이 차라리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무리한 매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무대응이 차라리 날 수 있어요. 무대응이 최선이다. 그렇게도 생각은 들어요. 자꾸 주식시장 보면서 왜 떨어지지? 아, 뭐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같은 장은 정말 위기장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정말 내가 정말 잡주 같은 종목 들고 있지 않다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대응이 차라리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 정책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주식이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회복을 합니다.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근데 다만 이번 그 관세 정책은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 대한 위협, 중국에 파괴시키겠다는 것도 물론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하락이 단기적인 하락으로 그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떤 이번 주도 남은 기간 더 고생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